안녕하세요. 외도의복 탭입니다. 오늘은 헤어진 상간자와 다시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걸리고도 그 사람을 다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이번엔 진짜 진심이야. 이젠 진짜 조심할 거야. 절대 안 들킬 거야.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한 번 무너진 관계, 한 번 깨진 신뢰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연락이 반가웠을 거예요. 심장이 뛰고 잊었다가 생각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죠. 역시 나한테 마음이 있었구나. 이 사람만이 진짜 다르다. 그렇게 스스로를 속입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의 부활이 아니라 파멸의 재시작이에요. 한 번은 실수일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두 번은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이미 어떤 결과가 올지 알고 있음에도 이제 그 길로 다시 들어서는 거죠. 그리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잔인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 없는 듯 지나가죠. 연락도 조심하고 만나도 들키지 않으니까 이제는 괜찮겠지 하며 스스로 안도합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이제 무너짐은 조용히 시작이 되죠. 가정은 이미 균열이 생겼고요. 아내는 당신의 눈빛 하나, 말투 하나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치가 아니라 감각으로 알아차리죠. 다시 들키는 건 이제 한 번 걸렸으니까 두 번은 조심하자 하지만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그 배우자가 걸렸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몰래 그 녹음기를 설치해 둔다든지, 차량 위치, GPS 위치, 파악하는 것들을 설치하고 몰래 그런 것들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들키는 건 시간 문제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끝이에요. 용서도 없고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진짜 마음이었어요. 그냥 외로워서 그랬어요. 그랬던 말도 통하지 않아요. 한 번은 참아놨던 사람도 두 번째에는 무조건 법적으로 갑니다. 이혼할 확률이 높아지고요. 위자료에, 양육권에 모든 게 현실이 돼요. 그때 이제 깨달아요. 이게 사랑이 아니라 미련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미련이 당신 인생을 망가뜨렸다는 걸. 정신은 피폐해지고 불안은 일상이 되고 밤마다 핸드폰 진동에 심장이 덜컹 내려앉죠. 그 사람에게도 마음은 남지 않았어요. 이제 감정이 아니라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소비하는 관계. 끝이 뻔히 보이는데도 멈추지 않아요. 결국에는 무너지는 거는 자신뿐입니다. 가정을 잃고 돈이 잃고 신뢰 잃고 마지막엔 자존감까지 바닥이 나죠. 다시 만나는 건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스스로를 향한 파괴로 결론되어져요. 그래도 보고 싶어요. 그 사람이 없으면 숨이 막혀요. 사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겪어봐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한 번에 다시 만나는 그 만남이 진짜 인생을 다 뒤집습니다. 그 만남 이후로는 다시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항상 불안하고, 항상 무섭고, 항상 되게까봐 떨립니다. 행복한 순간이 와도 마음은 편하지 않아요. 항상 이제 곧 무너질 것 같다는 예감이 따라다닙니다. 그게 두 번째 외도의 실체예요. 설렘이 아니라 위로도 아닙니다.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블랙홀과 같아요. 오늘은 좀 경고하고자 해요. 다시 만나면 끝납니다. 사랑도, 가정도, 인생도 어떤 이유로도 그 선택을 정당화할 수가 없어요. 아직 돌아설 수 있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거예요. 다시 만나지 마세요. 그 한 번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겁니다. 첫째, 이혼하게 됩니다. 거의 100%. 한 번 발각된 외도를 다시 반복하는 순간 그 관계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가정 파괴의 확정 선언이 돼요. 한 번의 외도는 실수라 불릴 여지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두 번째 외도는 분명한 의지와 선택으로 판단돼요. 그 차이 하나가 모든 걸 바꿉니다. 처음 들켰을 때는 아내의 분노 속에서도 아직 남아있던 애정이 있었어요. 그녀는 배신감과 충격 속에서도 그래도 이 사람은 변할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있었죠. 하지만 다시 시작된 외도는 그 희망을 완전히 끊어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더 이상 사랑은 남지 않아요. 그 자리를 대신 채우는 것은 오직 차가운 현실감과 결단이죠. 두 번째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아내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울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아요. 대신 조용히 준비합니다. 카드 내역, 차량 블랙박스, 카카오톡 대화, 위치 기록, 숙박 영수증, 증거 하나하나가 정리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시점부터 이미 관계는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어집니다. 이제 그녀의 목표는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때부터 이혼은 감정이 아니라 그냥 절차예요. 감정이 빠진 결단은 언제나 무섭고 정확하죠.
법적으로는 결과는 명확합니다. 한 번의 외도는 일시적 일탈로 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재발성 외도로 분류돼가지고요. 법원이 인정하는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위자료 액수도 오르고요. 양육권과 재산 분할에서도 불이익을 피할 수가 없죠. 배우자가 교회나 사회적 위치를 가진 인물이라면 그 신뢰도는 한순간에 무너지겠죠. 한때 존중받던 위치는 공적 수치의 자리로 바뀝니다. 자, 이혼 과정이 시작이 되면요. 아내는 처음보다 훨씬 냉정해요.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대신 차분히 변호사와 전략을 세워요. 아이들의 심리 상태를 챙기면서 가족 향후 생활을 계획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남편이 모르는 사이에 다 진행이 돼요. 자, 이 시점에서 남편이 아무리 눈물로 호소해도 소용이 없죠. 이미 아내의 마음은 멀리 떠났고요. 그녀의 눈에는 후회하는 남편이 아니라 두 번이나 같은 선택을 한 사람만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조용히 아무 예고도 없이 이혼 서류가 눈앞에 놓이죠. 그때야 현실이 다가와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죠. 아무리 붙잡아도, 아무리 무릎 꿇고 빌어도 그 결심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깨닫게 돼요. 한 번은 실수했을지 몰라도 두 번째는 자신이 스스로 만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은 사실 자기 합리화였고 그 한순간의 미련이 결국 인생 전체를 무너뜨린 결정적 순간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빈집의 정적, 아이들의 침묵, 그리고 한때 사랑이라 불렀던 그 기억에 대한 깊은 후회뿐이에요. 그 어떤 회개도, 그 어떤 눈물도 두 번째 애도를 덮을 수 없죠. 이혼은 거의 대부분 100%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한 인간의 삶 전체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둘째, 끊어내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처음 애도를 끝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 다 정리됐다고 말합니다. 연락 끊었고 차단했고 미련도 버렸다고 말하죠.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외도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감정 중독의 구조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처음 만남의 자극, 비밀스러움, 위험 속의 몰입감은 뇌의 쾌락 회로를 강하게 자극한다고 합니다. 이때 뇌는 이 관계를 통해 살아있음을 느꼈다는 기억을 각인시키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 기억은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다시 떠올라요. 그냥 이유 없이 생각이 날 때가 있고 문득 그 사람이 그리워지고 지금은 달라졌을지도 몰라라는 착각이 고개를 들죠. 하지만 그것은 변화가 아니라 재발의 신호예요. 이 시점부터 다시 연락이 시작됩니다. 그냥 단순히 안부 문자, 짧은 대화, 그냥 인간적으로 궁금해서 이 모든 말은 합리화예요. 그 한 번의 연락이 다시 문을 확 열죠. 그리고 문이 열리면 다시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관계는 이어져요. 왜냐하면 이미 서로의 약점,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거든요. 뭐 서로의 외로움, 뭐 불안, 위로받고 싶은 포인트 정확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지점을 이용해서 다시 감정이 붙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더 깊고 더 복잡하게 얽히죠. 처음에는 설렘이었는데 두 번째는 의존이 돼요. 서로를 통해 안정을 찾으려고 하고요. 그 관계가 없으면 허전하고 불안해집니다. 이 단계가 바로 이 정서적인 중독 관계예요. 이 시점부터는 본인의 의지로 끊기가 정말 어려워요. 머리로는 다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감정은 이 사람 없이는 못 견디겠다고 속삭입니다.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사람을 점점 더 지치게 만들죠. 끊어내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점점 더 통제력을 잃는 걸 느껴요.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집에 있어도 마음은 그곳에 머물고 있죠. 아내의 표정을 보며 죄책감을 느끼지만 그 죄책감조차 또 다른 회피의 이유가 되어서 다시 한간여행에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외도 관계는 중독의 순환 구조로 바뀌어버려요.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끌리고 죄책감이 커질수록 더 의존하게 되고 결국 본인 스스로 왜 그런 선택을 반복하는지 이해 못하게 돼요. 자, 이 단계에서는 진짜 단순한 결심으로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감정의 시스템이 재배선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즉 뇌가 그 사람을 통해 안정감을 느껴야만 편안하다라고 학습해버린 거죠. 자, 이걸 끊으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강한 의식적 절단과 외부 도움 없이는 불가능에 가깝죠. 자, 두 번째 외도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한 번은 후회로 끝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패턴으로 굳어집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그 관계는 사람이 아니라 습관이 돼요. 그리고 그 습관은 인생 전체를 휘감습니다. 처음에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하는데 하지만 현실은 마지막은 없고 반복만 남죠. 끊어내지 못하는 사이 가정은 멀어지고 신뢰는 무너지고 자기 자신마저 낯설게 변합니다.
외도는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에요. 그리고 그 의존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지고 끄드려 할수록 더 깊이 파고들어요. 결국 어느 순간 이젠 정말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 속에서 그냥 자기 자신을 잃게 됩니다. 셋째, 자포자기가 된다. 두 번째 외도가 이어질수록 사람은 자신을 통제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이건 아니야, 끊어야 한다면서 수없이 다짐하는데 근데 그 다짐이 오래가지 않아요. 후회와 유혹이 번갈아 밀려오고 결국 그 균형이 무너지죠. 그리고 어느 순간 스스로 이렇게 중얼거리게 됩니다. 이제는 그냥 모르겠다. 어차피 그냥 이미 끝났잖아. 이 말이 나오면 이미 자포자기의 단계에 들어선 거예요. 자기 그 자포자기는 자기 혐오와 체념이 합해진 상태거든요. 끊으려는 의지도 사라지고요. 잘못이라는 감각도 둔해집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흐려집니다. 도덕, 신앙, 책임, 약속 이런 단어들이 모두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심리적으로는 난 이미 나락에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 이제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으니까 사람은 더 이상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자, 그때부터는 감정도 아니라 습관스러운 외도를 반복하게 돼요. 후회도, 두려움도, 기대도 없습니다. 단지 아무 감정도 느끼고 싶지 않아서 잠시 현실을 잊고 싶어서 그 관계를 다시 찾아요. 그 결과는 더욱 공허합니다. 만날수록 비어가고 끝날수록 공허해집니다. 그 공허가 다시 불안을 만들고 불안이 다시 재해를 부릅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이 돼요. 자포자기 상태에 들어간 사람은 일상도 무너집니다. 집에서는 말이 줄고 일에서는 집중이 안 됩니다. 밤에는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고 낮에는 멍하니 생각이 잠깁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감옥 속에서 스스로 갇혀 사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의 외도는 더 이상 쾌락도 위로도 아닙니다. 그저 현실에서 도망치기 위한 패배의 반복이에요. 그러나 도망친 현실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때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은 뒤에요. 결국 이 단계의 끝은 스스로를 포기하는 거예요. 가정도, 명예도, 미래도, 심지어 자신도. 그때 남는 것은 단 한 가지, 왜 그때 멈추지 못했을까? 하지만 그 질문은 항상 너무 늦게 찾아오죠. 넷째, 돈이 미친 듯이 새어나간다. 외도는 감정으로 시작이 되지만 현실에서는 돈으로 무너지죠. 두 번째 외도가 반복이 될수록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눈덩이처럼 더 크게 불어납니다. 몰래 만나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요. 데이트하는 것도, 숙박하는 것도, 식사하는 것도, 선물하는 것도, 차량 유지비도 멀리 가야 되고, 몰래 사야 되고, 몰래 만나야 되고, 몰래 밥 먹어야 되니까 여튼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처음에는 이 정도쯤이 하고 넘기지만 몇 달 지나잖아요. 진짜 만남 횟수에 따라 다른데 수백만 원 들 수도 있어요. 자, 한 번 들켰던 사람일수록 이번엔 더 치밀해집니다. 들키지 않기 위해서 호텔 대신 지방으로 가고 카드 대신 현금으로 가고 흔적 감추기 위해서 돈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숨기면 숨길수록 지출이 커지죠. 비밀은 결국 돈으로 사는 거짓 평화가 돼요. 그러나 감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남는 건 통장의 잔고와 카드값이에요. 생활비가 줄고 대출이 늘어나고 가정의 재정이 안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묻죠. 요즘 왜 이렇게 돈이 우리가 없는 거냐. 여기 돈이 빨리 없어져요. 이렇게 물어요. 그때마다 급하게 둘러댑니다. 거짓말은 장부처럼 쌓이고 결국 흔적을 남기죠. 외도가 그 관계가 오래될수록 그 비용은 점점 감정이 아니라 의무로 변합니다. 선물을 하지 않으면 서운하고 돈을 쓰지 않으면 냉담해지고 이제 사랑이 아니라 거래 같은 게 돼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감정의 요금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법적 위험이 현실로 닥치면 그 비용은 더 커집니다. 소송비, 위자료, 합의금, 변호사비 정말 장난 아닙니다. 그 모든 금액이 한순간에 삶을 압박해요. 이미 한 번의 외도로 신뢰를 잃은 사람은 두 번째에선 더 이상 협의가 통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용서가 아니라 징벌적 대응으로 나섭니다. 그 결과는 명확해요. 집은 팔리고 저축은 사라지고 한순간의 감정이 인생의 경제를 무너뜨립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외도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재앙이라는 사실을. 마음이 아니라 돈이 먼저 무너지고 돈이 무너진 뒤엔 모든 관계가 다 무너져요. 저한테 달콤했던 관계는 이제 카드 명세서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명세서는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첫 번째 증거가 되죠. 마지막 다섯 번째, 결국 들킨다. 그리고 인생이 무너진다. 두 번째 외도는 아무리 숨겨도 결국 걸립니다. 진짜 대부분 걸려요. 보니까 처음에 철저하게 한번 걸렸으니까 은밀하고 계획하고 흔적을 지우면서 완벽하게 통제한다고 믿지만 배우자도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전엔 가만히 있었다가 걸린 거라면 이번엔 이제는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잘 걸려요.
시간은 결국 배우자 편이고 걸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처음엔 조심하지만 익숙함이 쌓이면 방심이 결국 찾아옵니다. 단순한 문자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 하나, 자동차 블랙박스나 카카오톡 백업 파일 하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증거가 되고 이 한순간의 부주의가 또 인생 전체를 드러내죠. 여튼 들키는 순간 진짜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상담을 통해서 진짜 이거는 회복이 안 될 정도로 다 무너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정은 물론이고 사람의 정신 자체가 붕괴가 돼요. 두 번째는 배우자가 울지 않습니다. 그 대신 싸늘한 눈빛으로 묻습니다. 이분이 또 누구야? 그 한 문장이 심장을 꿰뚫어요. 이때부터 모든 관계는 수습이 안 되고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이혼 절차가 일단 시작이 돼요. 법이 움직입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명예실추 그 모든 단어가 진짜 현실로 와요. 소송과 막 증거제출, 변호사 상담 막 이어지고 한때 가정을 꾸렸던 사람들은 이제 법정에서 서로 증명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남는 건 뭘까요? 깊은 피로와 적개감이에요. 하지만 법적 파탄보다 더 무서운 건 정신의 붕괴예요. 불면, 불안, 공황, 우울이 연쇄적으로 찾아옵니다. 핸드폰 진동 하나에도 심장이 쿵 내려앉고 일상이 마비가 되고 직장, 사업 다 문 닫고 망하고 그만두게 되고 밖을 걸어도 시선이 두렵습니다. 모든 대화가 자신을 향한 의심처럼 느껴지고 결국 사람을 피하게 되죠. 대인기피가 돼요.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혐오합니다. 나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 정도면 차라리 사라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이 정신은 점점 무너져 내립니다. 경제적으로도 상황은 악화돼요. 소송비, 합의금, 위자료, 이사비, 생활비 이 수천만 원이 눈앞에서 사라지고 남는 건 빚과 후회뿐입니다. 회사에도 소문이 퍼지거든요. 직장 내 신뢰에 떨어지고요. 사람들은 피하게 되고요. 승진 누락되고요. 인사공과 형편없이 되고요. 사회적 관계가 끊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인생은 고립으로 향하죠. 외도는 처음에는 자극이었는데 결국엔 진짜 모든 걸 다 앗아가는 중독입니다. 가정을 잃고 돈을 잃고 정신을 잃고 건강을 잃고 마지막엔 자기 자신마저 잃어버립니다. 그때 깨달아요. 이게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었고 위로가 아니라 파기였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결국 들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삶은 다 달라집니다. 가정은 파괴되고 명예는 무너지고 남는 건 폐허 같은 일상이에요. 한때 사랑이라 믿었던 그 관계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린 칼날이었으면 그제 알게 되고요. 만났던 그 사람 상관녀 다 떠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외도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미래는 끝났고 남은 것은 잔혹한 현실이죠.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도 없어요. 두 번째 외도는요. 무조건 또 걸리고요. 그 순간 인생은 다 무너지고 회복 못합니다. 자, 외도는 처음엔 감정으로 시작이 되지만 끝날 때는 인생 전체를 삼키는 현실로 끝납니다. 처음엔 달콤했죠. 현실의 고단함에서 잠시 벗어나 위로를 느꼈고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은 파멸을 향한 서막이었을 뿐이에요. 한 번의 외도는 실수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진짜 싹싹 빌면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실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가정은 아직 회복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고 어쩌면 더 나아질 수 있어요. 많은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외도는 이게 가능성이 확 줄어듭니다.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알고도 한 선택이라고 배우자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자기 인생을 파괴하는 고의적 행위라고 여깁니다. 두 번째 외도는요. 진짜 모든 걸 잃은 것 그 위에 나머지 것 다 잃게 만듭니다. 가정을 잃고 자녀도 잃고 돈도 잃고 신뢰도 잃고 사랑도 잃고 경제적 기반은 무너지고 정신은 피폐해지고 마지막에 자신을 향한 존중도 사라집니다. 자,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결국 들키죠. 아내의 눈은 기억합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의 조각은 절대로 제자리에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분노보다 무섭고 그 침묵 속에서 사람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뼈가 부러졌는데 회복되어지는 과정에 또 부러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크게 아픕니다. 똑같아요. 두 번째는. 결국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건 욕망이었고 위로라 착각했던 건 도피였어요. 그 도피는 짧았지만 그 대가는 너무 길고 무거웠죠. 다시 만나는 순간 그 관계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파괴의 재개죠. 이미 한번 잃었던 걸 또다시 잃게 만드는 선택이 돼요. 그리고 이번엔 되돌릴 기회조차 없죠. 외도는 누구의 삶에도 평화를 남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 외도는 그 평화마저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결국 모든 길을 같은 곳으로 향합니다. 이혼, 후회, 고립, 그리고 자기 파괴.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도 마음속에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스치신다면 그 생각이 바로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이 실제가 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만나지 마십시오. 한 번의 유혹이 당신의 모든 것, 사랑과 명예와 가족과 미래 다 뺏어갑니다.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돌아서세요. 상간녀와의 재회는 회복의 기회가 아니라 인생의 종말입니다. 감사합니다.